즐거운 속사랑 장아찌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집합의 시험 유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집합의 포함 관계라는 거, 그것도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거 관련된 중심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집합 A는 이거다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저런 거 나오면 집합의 원소랑 부분 집합의 기본 어떤 용법, 사용법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공집합처럼 생긴 거, 저거랑 1 하고 그 다음에 1하고 2가 가로로 묶인 거, 요거 자체가 원소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써보면 공집합이 있고요. 1하고 이 가로로 이렇게 묶인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쉼표 중심으로 요 녀석이 원소. 항상 동그라미를 원소로 치세요. 그래야 생각이 편합니다. 이 녀석도 원소고 얘도 원소예요. 원소가 3개인 겁니다. 4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얘가 2개가 아니라 여기 쉼표 중심으로 이렇게 쉼표가 있을 때 쉼표를 중심으로 딱 끊으면 돼요. 원소가 3개구나 그 말이에요. 일단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공집합이 아니라 이런 녀석은 A의 원소냐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A에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으면 걔는 원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녀석은 원소다. 자, 1번은 맞다 그 말이야. 자, 2번. 이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저렇게 말할 때는 이건 집합기호잖아요. 부분집합기호는 이걸 원소기호라고 그래요. 부분집합기호일 때는 얘를 집합으로 봐야 되는 거지. 얘가 만약에 원소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자,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공집합 기호잖아요. 그럼 저 녀석은 요 녀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표현인데 요 녀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집합이라는 그 집합 말이지. 그 집합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것은 맞는 거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요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 녀석이. 이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인데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얘들 중에 누군가를 갖다 놓고 부분집합 기호를 집합기호를 붙이면 부분집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뭡니까 이제? A의 원소 중에 요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이 녀석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거랑 같잖아요. 요 녀석이. 그러면 이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3번도 맞는 말이죠. 4번. 요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이냐고 그랬어. 자, 저 녀석은 일단 뭡니까? 요 녀석은 말이지 지금. 요 녀석은 기본적으로 A의 원소야. 그죠? A의 원소인데 저 녀석이 부분집합이냐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저것은 아닌 거지. 여기에 저 녀석이 만약에 부분집합이 되려면 A의 원소 중에 2라는 녀석이 1도 있고 2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 부분집합 되는 거예요. 즉 A의 원소에 2가 들어있다면 이 녀석은 부분집합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2가 없어. 그러면 저 녀석은 이 녀석을 지칭하는 거지. 이 녀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부분집합이 아니고 그냥 원소입니다. 이건 원소고 만약에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려면 이 녀석이 원소이기 때문에 이 원소 바깥에 집합기호를 하나 더 써줘야 돼. 이렇게 돼야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다. 자, 이 녀석은 원소이지 부분집합인 것은 아니다. 다음 5번.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자, 이것의 원소는 4개가 아니고 아까 말했지? 이거 3개가 원소입니다. 3개니까 5번도 틀렸다. 그 말이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지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골라야 되는데 그 말이 빠졌네요. 자, 여기 지금 원소는 하나, 둘, 3개입니다. 3개가 틀렸고요. 이 녀석은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저것은 그냥 원소예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요. 4번, 5번 되겠어요. 4번, 5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기. 두 번째, 두 집합, 요거에 대해서. 자, A 집합은 범위가 써졌죠. 자, B 집합은 절대값 어떤 부등식으로 써졌고, 어쨌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될 때, 부분집합이라고 말은 B가 A에 속한다 그런 뜻이라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이거다. 뭐 알파 베타를 구해라. A 값의 범위 구해라. 뭐 그런 소리지. 자, 그러면 저런 것은 일단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A라는 녀석은 바로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니까 마이너스 2, 3 잡고
요렇게가 A다 이렇게 다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A는 이제 3은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다 까맣게 칠해줘야지. 이렇게. 자, 이런 것이 전세기다 그 말이야. 자, 근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좀 더 공간을 좀 띄어서 그려야 되겠네요. 자, 좀 더 연장을 해서 여기 좀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랬어요. A라는 집합은 지금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야. 자, 부등식 수익선에서. 자, B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풀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이쪽 방향일 때는 이쪽에 1, 이쪽에 마이너스를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겠어요. 자, x 더하기 a, 이쪽에 1, 반대쪽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절대값은 이쪽 방향 풀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라서 이제 좀 a를 양변에서 다 빼주면 여기다 빼기 a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 말이고 여기는 x가 되겠고 여기는 빼기니까 1 빼기 a가 되겠지. 여기도 이제 뭐 뺀다는 개념으로 쓴다면 자, 원래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주고 빼기 a 써주면 돼요. 자, 각 변에다 a씩 뺐을 때 요것이 바로 해인 거야. 해. 알겠죠? 여기는 등호는 없고요. b는 등호가 없으니까. 자, b의 집합은 이것이 해야. 그런데 뭐라 했냐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알겠죠? 즉 b가 a에 들어가 있다. 속한다. 그 말이야. 그러려면은 이 녀석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이게 a인데 여기에 b가 여기에 속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b가 돼줘야 이래야 부분집합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a고요. 얘는 1 빼기 a 뭐 이런 뜻이지.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야 부분집합이 된다. 그죠? 저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a의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a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말하죠. 요 녀석 있잖아요. 자, b에서 요 녀석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말을 그대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빼기 a랑 이 두 녀석이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 말 이렇게 씁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등호를 넣어도 되는 걸 또 검토해야 돼. 등호라는 건 뭐냐면 이 두 녀석이 같아도 되느냐. 즉, 이 녀석이 이리로 가도 되고 얘가 이리로 가도 되는데 둘이 같다는 것은 한쪽에 있는 같은 쪽에 있는 같은 곳에 있는 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녀석을 가져가거나 얘를 가져오거나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녀석을 가져가다 보면 이렇게 뚫린 녀석이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B가. 그럼 이렇게 가도 부분집합 되느냐 그 말이야. 근데 여기 쪽에는 둘 다 뻥 뚫려 있잖아요. 이 녀석이 오더라도 다가오더라도 둘 다 뻥 뚫려 있으니까 부분집합 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등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와도 된다. 같아도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와도 된다고 말이야. 그렇죠? 또는 얘가 가도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요 녀석 말이야. 요 녀석은 또 뭐야? 1 빼기 a라는 녀석은 3을 넘어가면 안 되지.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a는 3보다 왼쪽 그 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들어가나 또 검토하는 거야. 즉, 이 녀석이 일로 가도 되나 또는 얘가 일로 와도 되나 그 말이야. 얘가 뻥 뚫린 녀석이 얘를 좀 갖고 간다면 이 녀석이 뻥 뚫린 녀석이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3으로 간다는 게 이렇게 돼도 부분집합 되는데 영향 없느냐 그 말이야. 자, 이 녀석은 뻥 뚫려 있고 A는 3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도 상관없지. 부분집합 되는 거지. 자, 만약에 A가 뻥 뚫려 있고 얘가 시커멓게 칠해져 있다면 그때는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등호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된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그 말이야. 그럼 일단 이거 먼저 풀어본다면 자, 이 녀석은 A를 왼쪽으로 가져오면 A. 자, 수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플러스 2로 가겠죠. 얘랑 붙으면 뭐야?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녀석은 자, 1을 넘기면 마이너스 A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배 해주면 A가 되고 마이너스 1배니까 부등호 방향 틀어주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녀석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각각의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두 부등식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말이야. 자, 해석하면 이런 거지. 해석을 해보면 요 녀석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알지? 거나가 아니라 되고 있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이 녀석은 반드시 얘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커야 되고 얘는 얘보다 작아야 되고 이고 이런 말 이고 그것은 동시에 성립한다 그 소리네. 즉 이거 그 말이야. 이거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수직선에 찾아보면 자 1과 같거나 작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죠. 마이너스 2와 같거나 크다 마이너스 2와 같거나 크다 이런 거지. 동시에니까 뭐야 여기를 말하는 거죠. 저기가 해구나.
자, A 값의 범위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마이너스 2, A, 1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렇다면 이 녀석이 A의 범위고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알파 베타니까 이제 요게 알파, 얘가 알파 베타겠지. 자, 그다음 구하는 값은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말이지. 이 값은 1에서 마이너스 2 뺐으니까 3 쓰면 되겠지. 이것이 답이 되겠다 그 말이야. 세 번째, 두 집합 A, 3, 5가 있고요. B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쉼표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뭔 뜻이 하겠어요?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다. 알겠죠? A가 B가 같다 그 말이야.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풀어라 그 말이야. A, 3, 5. 자, A는 원소가 3개고 B도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A 더하기 1 있고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3A가 있고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있어요. 자, 원소가 3개씩 있는데 저 말의 뜻이 A가 B랑 같다는 소리죠. A가 B랑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야. A가 B랑 같으려면 A가 얼마면 되느냐, 실수 A 값은 얼마냐. 자, 그것은 원소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에는 원소가 지금 3하고 5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다 문자로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들 중에 누군가가 3이 돼야지. 누군가 5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일단 아무거나 붙잡고 해보는 거야. 차라리. 얘가 3일지 얘가 3일지 얘가 3일지 몰라요. 그러면 얘가 3일 때 해봐. 또 얘가 3일 때 해보든지 아무거나 먼저 해. 근데 좀 이렇게 딱 보고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걸 좀 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거나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중에서 좀 요 녀석이 좀 이렇게 생겼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얘가 3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A는 실수고요. 얘가 3이라고 보여. A 제곱이 2가 돼야 되잖아. A 값은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뭐 이렇게 되잖아요. A 값이 얘가 3이라면 A 값이 무리수가 되는 거지 지금. 근데 조건에서 실수 A. 자, 저런 말 한마디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물론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얘가 3일 경우 해보고 얘가 3일 경우 해보고 얘가 3일 경우 해보면 되고 그냥 세 번 다 해보면 되는데 좀 더 계산을 줄이려면 생각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이야. A가 루트 2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3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조건이 안 맞으니까. A가 실수라는 조건이 얘는 3이 아니다 그 말이야. 얘는 일단 3이 아니니까 놔두고. 자, 그러면 얘가 3이거나 얘가 3 아니야 그러면 얘가 3일 때부터 해보는 거야. 자, 얘가 만약에 3이 되려면 A가 얼마면 될까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야. A가 얼마야? 얘가 만약에 3이라면 A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요. A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마이너스 2에서 얘가 3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이 맞나 확인해 보려면 다 넣어보면 돼. 자, 여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야지. 마이너스 이렇게. 이 경우 맞나? 그러면 얘는 3이니까. 그러면 얘는 3이 아니죠. 일단 마이너스 다 넣어봐.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제곱 4죠. 요거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그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A가 또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얘가 5. 얘가 5가 딱 되네.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2, 5가 되는 거지. A가 마이너스 2라면 3 마이너스 2, 5. 얘도 3 마이너스 5 딱 맞네. 그럼 두 집합 같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되는구나 그 말이야. 얘가 3일 때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조건이 맞다. 그러면 그것만 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보는 거예요. 아직 안 해본 것은 해봐야지. 자, 얘가 3인 경우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런 할 필요 없고 얘가 3인 경우는 해봐야지.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A 얘가 만약에 3이라면 얘가 3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풀어봐야지. 근데 이것은 뭐야? 방정식이잖아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되지 모양상이. 그렇게 해서 자, 이것은 2차 방식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근해 공식 넣어보는 거야. 근해 공식은 A 값은 그 말이야. 근해 공식 아니면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그 말이죠. 계속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이렇게 막 가는 거지. B의 제곱 3의 제곱이 빼기 4AC 4AC 10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12가 돼서 이렇게 루트 21 막 이런 말이 생기지. 이것도 유리수가 아니 실수 뭐야? 아까 지금 실수라겠지? 선생님 좀 잘못 읽었네요.
아까 루트 2도 실수입니다. 유리수라고 지금 착각해서 실수니까 뭐 유리수, 무리수 상관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어. 일단 잠깐 놔두고 그럼. 자, 이것도 이제 무리수긴 한데 실수는 실수죠. 일단 이렇게 놔두고. 이것은 이제 조금 복잡한 근해 공식이 나왔으니까 일단 놔두고 복잡한 얘는 잠깐 복잡하니까 잠깐 놔둬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3이라면 얘가 5이거나 A이거나 뭐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지. 자, 얘가 3인 경우는 근해 공식이 좀 복잡하니까 잠깐 놔두고. 자, 만약에 얘가 3일 때 이제 복잡한 어떤 아까 그런 것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녀석이 얘가 3인 경우는 나머지 얘 중에 누군가가 5가 돼야 되는 거지. 뭐 그 중에서도 얘가 5가 되는 경우 해보는 거야. 얘가 5다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요것이 A 값 B가 나오면 복잡하니까 그건 놔두고 얘가 3인 경우라고 했을 때, 그러면 A가, 만약 얘가 5라면 어떻게 될까 해보는 거지. 얘가 5라면 A 값은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5인 경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5고 3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이거하고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A가 마이너스 4라면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네. 그죠? A 제곱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아니니까 이건 조건이 안 맞지. 그래서 얘가 5이면 안 맞다 그 말이야. 얘가 5이면 안 맞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5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3이라면 얘가 5가 돼야 되는 거지. 얘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5라면 이제 그러면 A 값은 2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A가 2나 마이너스. 자, 그러면 A 값이 2인 경우는 이건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 A 값이 2라면 여기다 2 넣어봐요. 이건 뭐가 되지? 2 넣으면 마이너스 되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없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조건에 안 맞아. A가 2일 때는 조건에 안 맞구나. 그 말이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아까 했다시피 아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했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했으니까 이건 됐어요. 이렇게 상관없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녀석이 3일 경우는 A 값이 마이너스 2이면 된다고 말이야. A 값이 마이너스 2면 얘가 3일 경우에는 이제 A 값이 지금 요것이 좀 나왔죠. 요 녀석이 5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5일 때 근데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해야지. 마이너스 2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3, 3, 5가 돼버리지.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는, 얘가 3이라면 A 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만 성립하는데, 자, A가 마이너스 2다 보면 여기다 또 넣으면 얘가 3 돼서 3, 3, 5가 됐어. 근데 여기는 2, 3, 5가 되죠. 조건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이렇게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얘가 3이면 안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3이면 어떨까? 아까 이제 여기 하다 말았는데 얘가 3이면 A 제곱이 2다는 소리지. 그럼 A 값은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 그 말이야. 얘가 만약에 3이라면 그 말이야. 그럼 A 값이 이렇게 나와도 이거 넣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A 대신에 루트 1 넣었을 때 다 만나고 하는 거야. 자, 얘가 만약에 루트 2, A가 루트 2야. 이 경우 보는 겁니다. 루트 2 넣었으면 이게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다 루트 2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막 이런 말 생기지? 근데 여기에 원소가 여기 없잖아요. 이것은 조건에 안 맞겠다 그 말이야. 같지 않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어떨까?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면 또 루트 2 더하기 1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런 녀석이 여기 없어. 두 집값이 같아야 되는데 조건에 안 맞구나. 그래서 여기가 3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까 이제 3인 경우를 다 해봤는데 여기가 3인 경우, 여기가 3인 경우, 여기가 3인 경우 다 해봤는데 요 녀석이 3일 때는 A가 마이너스고 이때는 딱 맞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3일 때 조건이 안 맞고 여기가 3일 때 조건이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3일 때만 해당이 되겠네 그 말이야. 그때는 A 값이 마이너스 2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은 좀 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건에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자, 4번에 자, 집합 A는 요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10의 약수래. 자, 10의 약수니까 10의 약수는 금방 쓸 수 있죠. 1 곱하기 12가 있고 2 곱하기 6이 있고요. 3 곱하기 4가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약수인 거지. 약수는 두 개씩 찾는 거고요. 자,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A,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B,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포함하는 거, 적어도 하나의 짝수 포함하는 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의 총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의 총 개수. 총 2의 6제곱개죠. 2의 6제곱은 64개를 말합니다. 자, 부분집합은 총 64개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뭐였어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이런 부분집합이 몇 개냐 이제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란 말이 보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세요? 이럴 때는 이것의 개수라는 것은 그 개수 말이야. 이렇게 된 부분집합의 개수. 적어도 한 개인 홀수가 적어도 한 개가 들어있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건데 그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말이야. 자, 전체 개수에서 어떤 거 있어요? 전체 수에서 적어도 한 개 홀수가 들어간다의 나머지 사건. 그게 뭐예요? 자, 모두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지. 자, 짝수로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집합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짝수로만 되어 있는 부분집합 개수 빼주기. 그것이 적어도 하나 홀수가 들어간 거예요. 적어도라는 것은 그렇게 구한다겠지. 그러면 전체 개수는 지금 64개. 거기서 빼기 말이야. 짝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자, 짝수로만 이루어진 것은 2, 4, 6, 10, 4개가 짝수잖아요.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 2의 4제곱이 된다겠지. 자, 2의 4제곱 16이고요. 그러니까 짝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16개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사항이 짝수로만 이루어진 게 전체가 16이냐? 그것은 아니고 원래 이것의 부분집합 16개 중에는 공집합도 있는 거예요. 공집합 또 이 혼자 있는 거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해서 16개라는 소리예요. 공집합까지 포함해서. 그죠? 이거 전체도 포함하고 이걸 자체도 하나의 부분집합이 짝수로 이루어지니 공집합 자체는 짝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있으니까 홀수를 포함하는 것 중에는 공집합은 홀수를 포함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빼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짝수로 되어 있는 이 많은 거 15개에다가 공집합까지 해서 16개인데 요거 전체 개수를 빼줘야 나머지가 홀수가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요걸 빼줘야 된다. 16개를 빼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48개가 되겠죠. 자, 적어도 한 개 홀수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집합은 48개이고.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전체 개수에서 똑같이 홀수로만 이루어진 거 아까처럼 똑같이 빼주면 되겠죠.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전체 개수 역시 64개. 홀수로만 이루어진 거. 홀수로만 이루어진 것은 1, 3 정도밖에 없나요? 자, 1, 3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4개지. 2의 제곱개. 이것은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다 했어요. 자, 여기에 4개를 빼주면 되겠다. 네. 이것이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계산하면 60이죠. 자, 이거 2개. 자, 또 A 더하기 B의 개수가 A 더하기 B는 108이겠네요. 108. 그죠? 적어도란 말이 들어있을 때 부분집합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두 집합 3부터 n까지 3부터 n까지라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B는 3, 4가 있고요. 이때 B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리고 X는 A랑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자, 그럼 뭐야? 3, 4 여기도 3, 4가 들었으니까 3, 4를 갖고 있다는 것은 X라는 녀석이 A의 부분집합인데 3, 4를 갖고 있으면서 같은 것은 아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 말이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 자, 여기서 집합 X의 개수라는 것은 X의 원소를 묻는 게 아니고 X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몇 개냐 그 말이에요. X의 원소가 몇 개냐 그 말이 아닙니다. X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몇 가지냐. 그것의 개수가 63개다. 이때 자연수에는 얼마냐 이렇게 풀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일단 A라는 녀석은 3, 4, 5 가서 n까지 있는 거고요. B라는 녀석은 3, 4야. 자, 근데
그러면 x가 누구냐? x라는 거 뭐라 했어? 3, 4를 갖고 있어야지. 왜냐면 b가 x의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b가 3, 4를 갖고 있어라 그 말이지. 나머지가 누가 있는지는 모른다 그 말이지. 모른다. 알지?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요. A랑 같지는 않은데 A랑 같다는 것은 요거랑 똑같은 거 그 말이에요. 요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지. 다 같은 건 아니다. A랑 같지는 않고 그것에 집합 X가 63개다. 자, 63개다 그러면 같은 것까지 좀 포함해서 생각하면 같은 집합은 하나잖아요. A랑 같은 건 하나인데 그것을 만약에 합하면 어떻게 돼? 64개가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X라는 녀석은 3, 4를 갖고 있으면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64개예요. 그죠? 저 A랑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 더 보태서 64. 64라는 거였어. 64는 2의 6제곱개가 된다는 거지. 자, 2의 6제곱이 64예요. 그러면 얘가 64인데, 그렇다면 뭐야? 이것을,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식이 요것을 꼭 포함하는, 자,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 두 개를 꼭 포함하는 그런 부분집합이 64개가 되려면 요 나머지 개수가 6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 6제곱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원소가 6개다 그 말이에요. 6개. 5부터 n까지가 6개다. 알지? 그러면 n이 얼마냐 그 말인데, 자, 5, 6, 7, 8, 9, 10. 알죠? 요 10이 6번째잖아. 그러니까 11이 아니고 11일 때 그 말이야. n이 10일 때 요 녀석이 6개다 그 말이야. 5부터니까. 그죠? 그래서 n 값은 10이다 그 말이야. 저것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10이다. 그지? 요 뒤에 6개가 더 있어야 저것을 진부분집합, 원래는 진부분집합인데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A랑 같다고까지 했어요. A랑 같은 그 집합, 그거까지 포함하면 64개. 알죠? 그래서 여기에 6개가 더 있어야 이것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6제곱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때는 10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엔 6번째.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으로 가자. 자,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가라는 조건, 나라는 조건. 그렇죠? 자, 조건을 만족한다고 조건부터 알아봐야지 무슨 말인가. 자, 첫 번째.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다. 자,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다라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X가 A의 원소라면, X분의 36도 원소다. 알겠죠? 자, 얘가 원소라면 X분의 36도 원소다. 그런데 A는 자연수다 그랬어요. 그죠? 네. 일단 A에 대해서 대충 좀 메모를 보는 거예요. 어떤 녀석들일까? 자, 근데 X분의 36이란 말이죠. 분수 모양이. 근데 A의 원소는 다 자연수야. 얘도 A의 원소인데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조건을 만족하려면. 자, 얘가 자연수라는 것은 뭔 소리야? X가 36의 약수가 돼야 되겠구나 그 말이야. 그래야 얘가 자연수가 약분돼서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분수는 기본적으로 약분이 돼야 자연수가 되든지 하는 거지. 그래서 약분돼야 된다 그 말이 36의 약수다. 자, X 자체가 36의 약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36의 약수 써서 생각해 봐야지. 자, 2하고 36, 2하고 18, 3하고 12, 4하고 9, 6하고 6. 6은 두 번 안 써도 되니까 이런 것이 약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약수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 그랬는데 만약에 이 조건에 따른다 이런 말이죠. 자, 1을 넣어서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나? 1을 넣으면 1분의 36. 즉 1이 원소이면 36도 원소다. 그 말이야. 1이 원소라면 A 속에 1이 들어있다면 36도 얘는 같이 들어있는 거다. 그 말이야. 36도 원소니까. 1이 원소라면 36도 원소인 거야. 같이 들어있는 거야. 1이 원소라. 그렇죠? 이거 둘이는 뭔가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들어있으려면 같이. 똑같이. X가 만약 2라면 2가 원소면 2분의 36, 18도 2분의 36, 18이네. 2가 원소라면 18도 원소다? 아까 똑같은 이유로. 우선 2가 원소라면 18, 1도 원소다. 그 말이야.
이거 둘이도 있으려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저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똑같은 식으로 하면 3이 원소면 3분의 36, 12도 원소다. 이 말이겠지. 4가 원소면 9가 원소다 이 말이고 6이 원소면 6이 원소다. 자, 6은 두 번 안 써도 되니까 6이 원소면 6이 원소다. 그 말 되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죠. 혼자. 이런 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것들로 뭔가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 것 같다. A가. 알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집합 A의 개수를 하세요.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 A는 몇 가지냐 그 말이야. A의 개수라는 것은 A의 원소의 개수가 아닙니다.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저것은 그냥 집합 A의 개수. 저것은 A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몇 가지냐 그걸 묻는 거예요. A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몇 가지냐. 알겠죠? A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자 이거 두 녀석 아까 이 두 녀석 어쩌다 있어. 1하고 36은 1이 들어있다면 36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36이 원소라면 36이 1 되는 것이 거꾸로. 36하고 1은 같이 들어있거나 같이 안 들어있어야 돼. 보면 알겠죠? 1이 원소라면 36도 원소니까 1이 원소가 아니라면 36도 원소가 아닌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세트야, 세트. 이 녀석은 들어있으면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다 그 말은 그냥 한 몸처럼 생각하면 돼. A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A가 이렇게 돼도 되는 거지. A가 이렇게 되더라도 자연수라는 조건 만족했고 1이 원소는 36도 원소다. 맞잖아요. 36이 원소는 1도 원소다.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이것도 A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것만 되느냐? 얘도 되겠지. 똑같이. 얘도 되고 얘도 하나씩 따지면 거기에다가 얘도 되지만 여기에 만약에 2랑 18 이렇게 들어있어도 만약에 이게 A라 해도 조건 다 만족하잖아. 얘가 원소면 얘가 원소, 얘가 원소면 얘가 원소니까. 알겠죠? 이것도 만족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얘를 가지고 이것들 하나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여기다 넣어주면 다 부분집합 되는 거야. A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면 A가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고 말은 이 녀석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한다. 얘를 A라고 해봐요. 얘를 세트니까 그냥 A라고 쳐. 얘를 B, 얘를 C, D, E. 그 뭐야? A, B, C, D, E를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로 만들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은 거야. 자, 그래서 2의 5제곱개 그래요. 그런데 2의 5제곱개인데 이 2의 5제곱개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겠어요? 공집합이 그건 들어있지. 공집합 말이야. 공집합은 이것이 하나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이다. 자연수이라고 했어요. 자연수는 뭔가 있어야지. 그러면 공집합은 자연수가 없는 거지. 조건이 안 맞지. 그러면 2의 5제곱, 2의 5제곱 32개인데 거기서 한 개를 빼줘야 된다. 공집합은 조건이 안 맞는 집합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총 32개인데 그 중에서 공집합은 빼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32 빼기 31개가 되겠다. A가 될 수 있는 것은 31. 알겠죠? 자, 두 번째.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인 집합 A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홀수. 자, 그 말은 뭐야? 아까 이 상황에서 얘들은 뭡니까? 얘들은 만약에 A 속에 얘를 집어넣으면 원소가 두 개가 생기는 거지? 두 개씩 들어가니까. 얘를 집어넣어 또 두 개, 얘를 집어넣어 또 두 개. 그러니까 원소가 홀수개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럼 6. 얘는 혼자 있잖아. 요 녀석이 들어가 있어야지. 요 녀석이 들어가 있으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넣거나 그러면 홀수개 되겠지. 얘들은 다 착수개씩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6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말이야. 얘는 그냥 고정 멤버로 들어가 있다. 얘는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얘들을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은 상황에서 원소가 5개처럼 생각해서 그걸로 부분집합 만들면 32개가 있는데 그 말이야. 그 32개 중에서 이제 그 전체가 아니고 6을 꼭 포함하고 6은 꼭 들어있어야 되면서 얘들 중에서 집어넣는 거지. 근데 얘들은 4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지. 어떤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누군가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6을 제외하고 요거 4개로 만들 수 있는 2의 4제곱기. 요 4개로 하나씩 넣어도 되고 2개 넣어도 되고 3개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되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는 홀수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4제곱기. 자, 6 혼자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자, 2의 4제곱에는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는데 6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공집합은 안 되는 거지 이제. 아까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2의 4제곱에 16개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공집합 부분, 조건에 맞나 마나 그것을 잘 살펴줘야 돼요. 일곱 번째. 자, 집합 A가 1, 2, 3, 4가 있어요. 이것의 모든 부분 집합을 각각 A1, A2, A3에서 A16이라고 이렇게 정하죠. 자, 부분 집합이 16개잖아요. 2의 4제곱에 16개를 차례대로 그냥 1, 2, 3, 4 이렇게 쭉 매겠어요. 자, 누가 뭐 A1이냐, 누가 A2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거고, 그럴 때 각 부분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차례대로 SA1, SA2, 이 녀석 부분 집합의 원소들의 총합,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의 원소들의 종합, 원소들의 종합, 그 말이죠. 원소들을 다 더한 값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거 SA1부터 A2, A3 쭉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쉽게 말하는 거예요. 자, 원소에게서 좀 줄여서 만약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 해봐요. 이렇게 있다 해봐. 좀 너무 적으면 3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자, 이것의 부분집합은 많이 있는 거지. 자, 이것의 부분집합은 이제 좀 써본다면 이런 거예요. 공집합 먼저 있어요. 공집합에 아무것도 없는 거. 원소가 한 개인 거 1, 원소가 한 개인 거 2, 3 이런 게 있겠지. 이렇게. 원소가 두 개인 거 1, 2, 원소가 두 개인 거 1, 3, 두 개인 거 2, 3 있고요. 원소가 세 개인 거 1, 2, 3 이렇게 있겠지. 이것들이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 2의 3제곱 8개입니다. 이게. 자, 이게 8개인데 저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총합이야. 자, 이것의 원소의 총합은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의 원소의 총합은 그냥 1인 것이고, 이것의 원소의 총합은 2인 것이고, 3인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둘이 합하면 또 3인 것이고, 막 그 말이지? 얘는 또 4이고, 5이고, 얘는 6이고, 원소 다 합하고. 이게 원소들 다 합한 거 그 말이에요. 이제 또 그 합한 녀석들을 또 다 더한다고 말이야. 합한 그 값들을 또 다시 더한다.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라고 말이야. 그거 싹 더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값을 구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자, 여기에는 각 원소들을 다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합한 거 이거고, 이거 합한 게 이거고, 이거 합한 게 이거고, 막 그 말이야. 그런데 그 합한 녀석들을 다시 더한다, 막 그 소리 아니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여기 적어진 여기에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한다. 그 말하고 같은 거지. 뭔지 알겠어요? 자, 이거 더한 것을 뭐라고 하고 이거 더한 걸 뭐라고 했는데 그거 3하고 4인데 그걸 또 더한다. 그 말은 뭐야? 1, 2, 1, 3을 다 더한 값이 7 아니야 지금? 이거 둘이 더한 것도 7이지. 예. 요거 원소들을 더한다는 개념이야. 즉 여기에 있는 부분집합의 원소들을 다 더하면 얼마냐 그 뜻이야. 다 더하면. 자, 그런 이야기라서 부분집합을 일일이 다 구할 수는 없어요. 물론 구해도 돼요. 요거 부분집합이 모두 16개니까 16개를 얼른 써서 저대로 따라서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 속에 이제 A1부터 A16까지 부분집합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1이 몇 개에 들었을까? 1이 몇 개에 들었을까? 2가 몇 개에 들었을까? 3이 몇 개일까? 4가 몇 개일까? 이 부분집합 속에 그 말이야. 저 부분집합들 속에 1이 모두 몇 개 있을까? 2가 모두 몇 개일까? 이렇게 세면 되는 거지. 1이 만약에 10개라면 그것의 총합은 1만 따지면 10이 되는 거지. 그런 거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합한 녀석들을 다시 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부분집합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합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라고 하면 1, 2, 3, 4밖에 없는 거니까 1이 몇 개냐, 2가 몇 개냐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지. 자, 근데 1이 포함된 부분집합이 몇 개나 있으면 되지? 자, 이것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것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이 꼭 포함된 게 몇 개냐면 나머지 3개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겠지. 그래서 2의 3제곱개, 즉 8개인 거야. 즉 쉽게 말하면 1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8개에는 1이 들어있고 8개는 안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즉 반반인 거야. 들어있는 거 반, 안 들어있는 거 반. 항상 그래요. 모든 개수 똑같아요. 그래서 1이 8군데 들어있으니까 1의 모든 개수는 8개. 2가 모두 8개, 3도 8개, 4도 8개 그 말. 부분집합은 16개지만 그 안에 4가 들어있는 거 8개, 4가 안 들어있는 거 8개 그 말. 반반씩이라고 항상. 만약에 32개다 그러면 16개씩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실을 안다면 1이 8개, 2가 8개 이런 것들이 저기 안에 싹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합하는 거. 그럼 8개가 다 똑같으니까 또 1, 2, 3, 4 더하는 거. 이거 더하는 것을 8배 해버려도 되겠지. 그게 저것들의 총합이 되는 거야. 부분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바로 이거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더하면 10이에요. 곱하기 8, 80. 답은 80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총합은 80이다 그 말이야. 80. 그렇죠? 자, 이것은 말은 좀 길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을 좀 파악하다 보면 별거 아니구나.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집합의 포함관계, 부분집합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